진달래꽃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먼저 운율과 반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지를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학습지를 좀 펼쳐주시고요. 학습지는 사실 보다시피 큰 내용이 없어요. 막 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받기 어려운 친구들은 노트, 국어 노트, 온라인 수업 노트를 마련하셔서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배움에 대한 다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배움에 대한 다짐을 한번 짧게 한번 써볼까요? 오늘 어떤 다짐을 하면 좋을까? 나는 국어를 즐겁게 하겠다. 나는 졸지 않겠다. 나는 완강하겠다. 자, 이런 다짐을 잠시 한번 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써볼게요. 자, 선생님은 오늘 어떤 다짐을 해볼까? 개인적으로 이런 다짐을 좀 해보고 싶네요. 자, 이런 다짐을 좀 써보고 싶어요. 말이 길어지면, 수업이 길어지면 여러분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래서 짧게 하자. 어떻게 길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말을 좀 빨리 하고, 네, 내용을 좀 간추려보자. 선생님의 다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짐 다 썼지요? 네,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네요. 자, 여러분 다짐 잘 써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우리 시의 특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시의 특성을 배울까? 자, 그 이유는 진달래꽃이 시거든요. 그래서 진달래꽃이 어쨌든 2학년 첫 시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 기본적으로 시가 무엇일까라는 걸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는요. 선생님이 초성 힌트를 좀 내볼게요. 자, 시는요. 정의를 내리면 우리 네이버에 시를 딱 치면요. 요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시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조금 힌트를 더 줄게요. 자, 시는 땡땡 문학이다. 자, 이음과 미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는 무슨 문학일까요? 네, 맞춘 친구가 한 123명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시는 뭐냐면 운문문학이에요. 네, 운문문학이 뭐냐면요. 맞아요. 글문자잖아요. 이 문은. 그런데 이 운은 운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운율이 있는 글, 운율이 있는 문학을 시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즉 시의 대표적인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시를 시답게 하는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운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시 제재를 가지고 첫 번째 표현을 운율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운율이 뭘까요? 자, 운율의 의미를 정리를 해볼게요. 운율은 좀 쉬운 말로 해볼게요. 초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것 같거든요. 자, 초성 힌트 아는 사람 빨리 크게 말해볼까요? 선생님 다 들려요? 네, 맞아요. 334명이 대답했습니다. 뭘까요? 네, 맞아요. 리듬감입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선생님 지금 생방송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34명이 자고 있네요. 졸고 있네요. 네, 일어나 주시고요. 네, 시는 운율은 리듬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리듬감은 음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자, 시와 노래의 공통점은 바로 이 리듬감이에요. 노래에도 리듬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에도 바로 이 운율,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율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의 음악성, 음악적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선생님 되게 악필이죠? 네. 글씨를 컴퓨터에서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악필이 되네요.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또 운율은 뭘까요? 리듬감, 음악성, 또 말의 가락이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운율, 그리고 리듬감, 음악성, 말의 가락 모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에 나타난 리듬감, 음악성, 가락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자, 이 형성 방법은요. 쉽게
어떻게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면요. 이걸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빨리 맞춰볼까요? 뭘까요? 네, 370명이 답했습니다. 네, 나머지 친구들은 알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뭘까요? 네, 그렇죠. 리듬감은요, 반복입니다. 반복이 되면 저절로 리듬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어떤 반복이 쓰일까? 여러 가지가 반복이 되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찾아온 내용들인데요. 선생님 노래는 부를 수 없고 가사를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스타의 나 혼자라는 그런 가사를 보면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 혼자 길을 걷고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칠 보고 이렇게 매일, 자, 내일이 아니라 매일이에요. 매일 울고불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불고 넌 떠나고 없어. 자, 노래 잘하는 친구들 한번 불러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거 노래거든요. 시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따왔어요. 왜냐면 시와 노래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유사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운율이거든요. 그러면 이 노래에서 여러분 어떻게 운율이 형성될까요? 즉, 어떻게 반복될까요? 무엇이? 그렇죠. 나 혼자라는 말이 반복이 되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아하, 이렇게 시라는 것은 또 노래라는 것은 이러한 단어가 시어가 반복이 되면서 운율이 형성하는구나.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자, 옆에 보면 이건 어떤 익명의 학생이 쓴 시인데요. 선생님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제 보다가 이런 학생이 쓴 시를 봤어요. 너무나 잘 써.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단어를 이렇게 구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자, 이번 시험 1등하는 상상, 전교 1등의 위상. 하지만 그것은 몽상. 공부해야지 생각은 항상. 학습 계획표는 그저 감상. 와, 대단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은 게 정상. 지금 자고 아침 일찍 해야지 하는 환상. 네, 대단하죠? 하지만 11시 기상, 시험 전날까지 미루는 건 일상, 시험 문제는 정말 진상. 네, 자, 이 정도 시를 쓸 친구는요, 사실 시험 1등 아니어도 굉장히 머리 훌륭한 친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엇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네요. 여기는 상상의 상, 여기는 위상의 상, 여기는 몽상의 상, 항상의 상, 감상, 정상, 환상, 기상, 일상, 진상.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그런 글자를 가진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내용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랩의 가사 같기도 한데요. 잠깐 여러분 그냥 부수적인 설명을 하면요. 랩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네, 랩에 보시면 운율과 비슷한 게 있거든요. 운율과 거의 같은 게 있는데 끝에 또는 앞에 또는 중간에 모음이나 자음을 맞춰요. 영어를 맞추기도 하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랩에서 라임이라고 하죠. 선생님도 고등 래퍼나 뭐 이런 랩 프로그램 가끔 보는데 이 라임을 잘 맞추고 뭐 이제 펀치라인이나 이런 걸 잘 맞추면 랩이 진짜 감칠맛 나게 잘 이제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라임이 뭐냐면요. 운율이에요. 시에서의 운율이 랩에서 라임이에요. 그래서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 상이 만약에 랩으로 불리면 라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운율이 되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같은 말을 통해서 같은 표현들이 역시 반복하면서 운율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싸이의 뉴페이스라는 노래인데요. 선생님이랑 이 노래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는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읽을 거예요. 부자연스럽게 읽지 않고. 노래는 뭐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됩니다. 자, 새로운 사람,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만남, 새로운 만남,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끊어 읽어볼게요. 새로운 사람,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자, 한 문장에 우리가
소리를 읽으면서 몇 번 끊어 읽었어요? 그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끊어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번 끊어 읽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만남, 새로운 만남,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몇 번 끊어 읽어요? 역시 네 번 끊어 읽어요. 한 문장마다 네 번씩 끊어 읽기가 반복이 되고 있네요. 여기는 지금 선생님 생략했지만 그 다음 나오는 가사도 역시 계속 네 번씩 끊어 읽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끊어 읽는 단위가 반복이 되는 것도 운율이 형성되는 거예요. 랩에서도 보면 이렇게 끊어 읽는 단위가 일정하게 반복되면서 리듬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끊어 읽는 단위, 소리의 걸음 단위라고 해서 소리 음자, 걸음 보자를 써서 사음보의 운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이의 뉴페이스는 노래이긴 하지만 사음보가 각 문장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 진달래꽃에서도 음보 반복이 나와요. 진달래꽃에는 3음보가 반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소리의 끊어읽기 단위입니다. 음보는 끊어있는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위를 통해서 이제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옆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동시집을 읽다가 봤는데요. 아삭아삭 사과는 맛있어. 아삭아삭 아사삭. 자, 이렇게 소리를 흉내내는 말 뭐라고 하죠? 의, 성, 라고 하죠. 이런 소리를 흉내내는 말도 운율감, 리듬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자, 운율의 형성 방법은, 자, 단어나 또는 문장이나 아니면 끊어읽기, 즉, 음보나 의성어 또는 의태어.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운율을 왜 형성할까? 운율의 효과가 무엇일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율을 왜 하냐면요. 쉽게 말해 그냥 리듬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음악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운율을 주면 시에서 음악성, 음악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음악적인 요소를 이제 부여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시가 좀 재밌어요. 감각적으로 읽힙니다. 새로운 감각을 좀 부여하기도 하고요. 시를 읽는 즐거움을 주기도 해요. 재밌게 읽는 거죠. 그리고 그 시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운율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효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반어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반어라고 하는 것은, 자, 쉽게 말해서 요거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요. 거꾸로 반자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다. 반대로 말하는 걸 반어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을 시켜서 엄마가 10,000원을 줬어요. 나한테 뭐 사오라고. 그런데 가다가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없어진 거야.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참 잘했다. 잘했습니다. 기분 굉장히 안 좋죠? 자, 이 얘기했어, 엄마가. 참 잘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아, 기분 좋아. 하는 친구는 이상한 겁니다. 왜? 이 참 잘했습니다. 라는 표현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뭐예요? 아, 참, 네, 말하지 않을게요. 참, 점점점이다. 라고 하는 속마음이 있잖아요. 잘 못했다. 쉽게 말해, 참 잘한 게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마음과 이 겉의 표현이 어때요? 반대입니다. 즉, 속마음과 겉의 표현이 반대인 이 표현을 바로 반어적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그죠? 그죠? 예를 들면 지각한 친구가 있어요. 그럼 참 빨리도 왔구나. 뭐예요?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이 미워 죽겠어. 뭐예요? 반어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한번 볼게요. 우리 노래에서 예를 볼게요. 선생님이 자꾸 노래를 따오는 이유는 시와 노래가 유사한 점 많다고 했죠. 자, 박주문의 비와 당신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느낌 딱 오죠? 어떻다는 거예요? 그립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되게 보고 싶다는 거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진짜 잊을까요? 잊지 못해요. 자, 이 표현 모두 어때요? 속마음과 반대되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우리 노래 가사에 되게 많이 쓰여 있어요. 아이유 노래 있죠?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거기도 아이유 노래 좋은 날에서도 역시 뭐예요? 이별의 슬픔을 좋다라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또 볼까요? 나에게 돌아오지 마. 합니다. 나에게 돌아오지 마. 날 보지 마. 지나쳐가. 뭐예요?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죠. 넌 행복해야 하니까 널 닮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아니야, 날 잊지 마. 이런 말이죠. 이런 노래는 너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야. 아니죠. 너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죠. 이거 뭐예요? 반대로 말하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반어적 표현에 담긴 속마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교시, 일상생활 속에 쓰인 이제 반어적 표현이거든요. 1교시 수업 전에 헐레벌떡 들어온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구나 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너 늦었어. 매우 늦었어 라는 표현이죠. 사실 속으로 말하면 좀 빨리 오지 그랬니? 지각 좀 하지 마. 뭐 이런 의도가 들어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국어 10점을 맞은 아들에게 참 시험 점수 훌륭하구나. 네, 기분 굉장히 나빠요. 자, 뭐예요? 시험 점수 굉장히 안 좋아. 별로야. 더 잘해야 돼. 뭐 이런 내용이겠죠. 한참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 아, 너 진짜 미워 죽겠어. 네, 이거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죠? 뭐예요? 네가 보고 싶었어. 그리웠다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서운함을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속마음이 계속 반대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반대되는 표현을 왜 할까요? 자, 여러분 맞춰볼까요? 반대되는 표현을 하는 이유. 선생님 수업 짧게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되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무슨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그렇죠. 내 속마음, 진심이죠. 내 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중요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반어가 쓰일 때, 자, 시에서 반어가 왜 쓰일까? 자, 조는 사람 일어나시고요. 시에서 반어가 쓰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 시 속에 드러난 정말 중요한 중심의 의미가 있다. 그 중심 의미를 강조할 때 반어가 쓰이겠죠.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그쵸. 주제와 직결된 내용을 강조할 때 반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 진달래꽃에서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으며 그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궁금해하면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선생님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 아까 무슨 수업했냐면 온율에 대해서 배웠고요. 온율의 뜻, 그리고 온율의 형성 방법, 온율의 효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반어에 대해서 배웠네요. 반어의 뜻, 반어의 효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복습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진달래꽃 본문을 직접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의 영상을 찍는데 영상이 용량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EBS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좀 받을 거예요. 퀴즈나 이제 여러 가지 설문 피드백을 할 때 열심히 협조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